충남도가 내놓은 저출생 위기 대책인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에 시군과 기업들이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24시간 돌봄 시설 설치와 주 4일 출근제를 추진합니다. 마트로 승용차가 돌진해 시민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홍성 스카이타워가 14일부터 운영됩니다. 타워는 65m 높이의 초대형 전망대 시설로 천수만 해안의 절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달 내놨습니다. 이름은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인데요. 시군과 기업도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우 기자,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고요? 네, 14일 도청 문해회관에서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돌봄 정책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기업이 동참을 선언하는 자리였는데요. 공공에선 충남도 의회와 충남교육청 15개 시군이, 민간에선 기업인과 종교, 보육, 돌봄 관련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돌봄 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의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내세운 건 영유아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모든 시군에 365일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둬 5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겠다는 겁니다. 오는 7월부터 운영이 목표입니다. 6살에서 12살 돌봄 시설은 당장 이달부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신규 시설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돌봄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요. 충남 남부권은 내년 3월부터 공립학원을 운영해 교육 여건을 향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네, 먼저 눈에 띄는 건 주 4일 출근제입니다. 충남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2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겐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한 직원과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성과 등급 A를 부여합니다. 출산 시 인사 가점과 우선 승진도 적용합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돌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엔 출산율을 1점대로 반드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낮 12시쯤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마트에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출입문과 내부 자재 등이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서해안 랜드마크로 조성한 홍성 스카이타워가 14일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전날인 13일 준공식을 열고 홍성 스카이타워 개장을 알렸습니다. 홍성 스카이타워는 65m 높이의 초대형 전망대 시설로 천수만 해안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워 상층부에는 바닥이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가 설치돼 아찔한 걷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256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특수 조명이 설치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홍성을 기필코 만들어서 우리 홍성 군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천안과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3일 천안의 배가수원 한 곳과 충주의 사과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은 긴급 방제 작업과 함께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려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건강상담 통합창구를 운영합니다. 서산시 보건소 임향미 건강증진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통합창구를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 데에는 시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금연, 비만, 운동 등 여러 가지 상담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제는 대상자가 하나의 상담 창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고 또 보건소 대표 사업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실행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통합창구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까? 건강증진 통합 서비스에는 구강보건, 모바일 헬스케어, 비만 예방, 신체활동, 영양, 음주 폐해, 한의학 건강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등 13가지 단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민분들은 상담 창구에서 기초 설문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건강 검사 후에 이에 대한 1:1 상담을 받으시고 또 그 결과에 맞춰 보건소 내 사업을 연계해 받으시게 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산시 보건소 2층에 마련된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보건소 통합건강상담실 041-661-6561-6581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통합창구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에 대한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간 연계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 절차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건강증진 통합 서비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시책을 구상하고 또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보건소 임향미 건강증진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산군에서 애플 수박 등 소형 수박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예산군은 13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애플 수박 출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농가 10곳 등의 시범 재배 단지를 조성했으며 대형마트에 애플 수박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애플 수박은 일반 수박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금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양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가 916명이며 이 중 10만 원 기부자는 870여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3억 7천여만 원을 활용해 지역 내 독거노인에게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전문 상담가가 계약 시 유의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계약 전 집보기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예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어린대하 2천만 마리를 서산 등 충남 5개 시군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연구소가 방류한 어린 대하는 인공부화 등을 통해 30일 이상 생산, 관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해 연안의 대하와 꽃게 등 3억 1,4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태안군이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태안군은 16일부터 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7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화상수술비와 야생동물 사고 치료비로 최근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은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적용되며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당진시 대덕동과 용현동을 잇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해당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진시가 지난해 4월부터 사업비 약 23억 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실시한 논산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소속 A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일 3일 전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내용을 조합원 1,1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조합원이 참여한 SNS 대화방 2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는 제3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해양수산부 주관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지 위판장을 저온 친환경 위판장으로 현대화하고 자동 선별기 등을 도입해 저온 유통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포함 사업비 약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서천군 서면 일대에 저온 친환경 위판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곳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법령은 주유소 내에서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했습니다. 이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주유소에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청양군이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성군이 제2기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2년간 일자리와 경제, 주거 등 분과를 구성하고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20명이며 신청은 홍성군 경제정책과에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청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위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을 했습니다. 당진시는 관리자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